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뭔데요? 극단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자기는 검찰이 온 줄 알았다고. 과감한 표현이네요. 잘 조져지니까 얘기한다. 네, 오늘은 연애를 많이 못 해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알고 지낸 여자 동생이 있는데 또 알고 지낸 남자 동생이 있어요. 이 둘을 소개팅을 해주려고 제가 바로 단톡을 팠어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성분께서. 뭐 예를 들면 뭐 퇴근하셨어요? 뭐 점심 드셨어요? 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없다. 적당히 물어보는데 어디서 일하냐? 무슨 일 하냐? 직급이 어떻게 되냐? 자기는 검찰이 온 줄 알았다고. 아하. 술 얘기가 나왔는데 하는 말이 여자가 저 술 못 마시니까 술로 저 조지지 말아주세요. 저 과감한 표현이네요. 잘 조져지니까 얘기한다고. 아, 앞서간 게 아닌가 여자분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이분이 연애를 많이 못 해봤구나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 이유가 연애를 많이 못 해본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뭔데요? 일단 연애를 굉장히 특별한 일로 생각해.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해놨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나의 그 이런 썸으로 묶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상대를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원래 연인의 모습처럼 자기를 꾸며서 표현을 하고 이 상대는 이미 나랑 썸을 타고 있는 거야. 아마 그분은 썸 타고 있는 걸걸요 지금? 아니 얼굴 안 봤는데? 아 왜요? 카톡으로 봤을 거 아니야. 뭐 얼굴 아는 거죠 뭐 그러면. 머릿속에서 환상을 풀어먹어 놨겠지.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못 해본 부류가 극단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환상을 너무 키워서 연애는 특별하고 상대는 이 환상에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연애 안 하고 말지. 약간 연애는 피곤한 거야, 지치는 거야. 이 피곤해하는 부류는 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환상을 키워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 환상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실은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영화에서 보면 지저분할 만한 모습도 연인 간엔 장난스럽게 하고 또 그런 재미로 또 유치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못 견뎌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혼자서 진도는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 막상 진짜로 연인으로서가 되면 딱 거부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가 봤을 때도 되게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작 제대로 된 연애를 할 때 해야 되는 거를 하면 뒷걸음질 치고 이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이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겠다. 혼자서 오버하다가 그래서 오버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뒷걸음질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 푹 빠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면 정말로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는 뒷걸음질 치면 뭐야 나 갖고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둘 다 어린 상황이면 상관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연애를 많이 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상한 거지. 상대가 사이코 같은 거야. 사이코라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날 갖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막 스쳐갈 거예요. 내가 사이코 같은 행동을 했구나 혹은 나한테 사이코 같은 행동을 했던 내가 그래서였구나. 지금 두 번째가 흘러갔죠? 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뭔데요? 하나는 귀가 얇아. 그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 수용하려고 그래. 뭐 이벤트를 해준다고 누가 옆에서 그러면 연애를 만약 많이 못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면 자기 이성한테 너는 왜 이벤트 안 해주냐고 화를 내. 그냥 다 연인마다 다 모습이 다른 건데 뭐 너는 왜 여성스럽지 않냐, 너는 왜 남성스럽지 않냐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거야. 주변의 속설을 믿고 잡지로 연애를 배우고 인터넷으로 연애를 배우고 경험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올라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환상 속에 있다는 거랑 비슷한 거고 또 하나는 굳이 드러내는 거. 아까 나 조지지 마세요라는 그런 것처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걸 드러내놓고 막상 상대가 그걸 가지고 뭔가 관계를 이어가려면 안 해. 안 드러내도 되잖아요. 그쵸. 자기가 뭐 술로 쉽게 조져진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 술에 약해요 정도로 충분한데 조져진다는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프로들끼리는 약간 유혹의 멘트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술로 잘 조져지니까 조지지 마세요는 저를 조지고 싶으면 술을 먹이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따라줘서 상대가 마셔. 그럼 난 조질 마음이 없지만 저 사람이 조져지려고 하는구나.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왔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게 성적인 유혹을 나한테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이게 착각이 나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서로가 암시를 주고 싶을 때도 그런 똑같은 그래서 행동을 그거 얘기하고 나서 보이스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로 솔직하도 그런 말을 하지만 상대를 유혹하고 싶을 때도 쓰는 말이라는 거지. 그럼 해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진다는 말이 아니라 저 술 먹으면 약해요. 술 먹으면 넘어가니까 저 술 먹이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술 약속을 잡아놨어. 이런 거랑 똑같은 표현이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말한 거지만 유혹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연애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중에서 정말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좀 걸러 들어주세요.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이거를 얼굴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너무 티를 내는 거? 내가 다가가기보다 다가오길 바라는.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게 연애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다가오고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반지를 주고 꽃을 주는 약간 그런 환상을 품고 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이고 유치하지만 그런 어떤 환상의 모습이 있을 때 상대가 그걸 채워주길 바라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했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건 사람마다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화술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연애를 많이 했는데도 표정 관리를 못 하더라고. 근데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해보다 보면 좀 인내심도 생기고 삐질 일도 좀 덜 삐진 척 하는 게 그죠. 생기는 거죠. 술을 많이 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술을 좀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상을 품은 사람은 그 환상에 맞춰서 상대가 저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규정 지어버리지만 연애를 그래도 몇 번 해본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이런 것과 이런 것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술을 마시면 나는 조져지니까 이런 말 했을 때 솔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구나 좀 다른 걸로 얘기하면서 진심을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연애를 별로 못 해본 스타일인 거네요? 여기 이야기 속의 남자분은 어쨌든 술이 취해서 연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연애를 많이 못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분의 패턴을 보고 아, 이 여성 정도면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냥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난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본능이 이성을 앞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 크게 막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넘어온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나의 이 외로움을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강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온 걸 어떻게 알죠? 대화를 해보면 알죠. 일단 나에 대해서 굉장히 캐묻는 것만으로도 실은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묻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건 나한테서 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괜찮았다는 거고 그 후로도 만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만나기 전에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취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이 생각이나 이런 걸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환경적인 거를 계속 하나하나 캐물은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직책을 물어봤으면 그 직책이면 힘드시겠네요. 어떤 고충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직책 묻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묻고 약간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취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툰 부분이에요. 직업을 물어봤으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그 이야기로 뭐 공감대를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갔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단편적으로 물으니까 당연히 얘기가 취조가 안 돼요. 아마 이 여성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정보 취득으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드네요. 환상 없이 좀 다가가라. 그리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양한 패턴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서 좀 고민해봐라. 머리가 좀 아프겠네요 처음엔. 연애 쉽지 않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두 분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될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만나기도 전부터 막 나 좋다고 막 그러면 호감을 너무 표현하면 똥을 너무 표현하면 만나기도 전에 그러면 왠지 상대한테 하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너무 악담을 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이것도 못 보게 해야겠다. 이것도 못 보게 하고 자꾸 제가 주변에 이렇게 손절을 시키네요. 주변 사람들을. 그 날이 되면 고잉여진님은 다 손절돼서 혼자서 살아야 돼. 그러겠네요.